오늘은 외피객조 진단용어 두 번째 용어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어는 임페디고 콘타지오사라는 용어고요. 여기서 이제 임페디고라고 하는 용어가 농가진이라고 하는 용어고요. 이제 콘타지오사는 감염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페디고 콘타지오사는 감염성 농가진이라고 하는데 보통 여름에 소아나 영유아의 피부에 잘 발생을 하는 어떤 화농성 감염, 피부가 약간 짓무르는 그런 감염병을 얘기를 합니다. 이 농가진이라고 하는 그 질병 자체가 어떤 세균 감염에 의해서 그 피부가 이제 그 물집이나 아니면 고름 같은 게 생기고 나중에 딱지가 지는 그런 질병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임페디고 콘타지오사는 감염성 농가진이라고 하고, 두 번째 질병은 한센스 디지즈, 랩노시라고 해서 이제 한센병, 나병이라고 불리는 그 제2급 감염병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피부병입니다. 1급 감염병, 2급 감염병 많이 외울 텐데 이 한센병, 나병은 그 2급 감염병으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 나병 아니면 문둥병 이런 용어는 옛날에 이제 과거에 쓰이던 용어였고, 현재는 이제 한센병이라는 용어로 이제 변경이 됐어요. 근데 이 나병, 문둥병이라고 이제 불려진 이유가,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얘가 이제 나균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피부 감염병인데, 걸리면 이제 피부가 약간 짓무르고 막 썩고 해서 엄청 징그럽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문둥병이다, 나병이다 이렇게 불렸었는데, 약간 그 단어 자체가 조금 혐오스러운 표현이다 라고 해서 이제 한센병으로 이제 변경이 된 거고요. 그 다음 이제 SLE라고 하는 질병은 이제 약어로 많이 이제 쓰이는 질병인데, 풀어서 보면 이제 시스테믹, 그게 시스테믹이 전신성의 이런 뜻이고, 루푸스, 말 그대로 루푸스고, 에리스마토스는 홍반성의 이런 뜻이죠. 그래서 SLE는 그냥 루푸스라고도 하고요. 이제 전체적인 용어로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라고 하는 질병인데, 얘는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피부에 나타나는 자가 면역 질환인데,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용어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면역이라고 하는 거 자체는 우리 몸이 이제 어떤 외부의 적, 예를 들어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적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것을 면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자가 면역은 우리 몸이 우리 몸으로부터 이제 지킨다 이런 뜻인데, 이때는 이제 지키는 게 아니죠. 왜냐면 정상적인 면역에서는 외부의 그 적이니까 우리 몸이 싸우는 거잖아요. 적이랑 싸우는 건데, 자가 면역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이 우리 몸의 어떤 조직을 나쁜 거라고 인식을 해서 우리 몸이 우리 몸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이제 정상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질환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죠. 그래서 이제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경우는 이제 뚜렷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이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우리 몸이 우리 조직을 이제 공격을 해서 나타나는 질환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고, 그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가 이 SLE, 루푸스라는 질병인 거예요. 그래서 이 SLE에 이제 걸리게 되면은 대표적인 증상이 이제 코 주위에 나비 모양의 홍반이 생기는 증상을 보이고요. 이제 면역계 이제 이상 문제로 인해서 온몸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그런 질환입니다. 특히 남성보다는 이제 여성 쪽에서도 가임기의 젊은 여성에서 좀 잘 나타나는 질병이고요. 그림을 한번 봐보면 이렇게 SLE 같은 경우는 코랑 볼 주변에 빨갛게 일어나는 피부 병변이 약간 나비 모양처럼 보이죠. 그래서 나비 모양의 이렇게 홍반이 생기는 자가 면역 질환을 SLE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질병은 스케비스라고 해서 옴이라고 하는데, 이 옴은 이제 찐득이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옴 찐득이에 의해서 생긴 전염성이 엄청 강한 그런 피부병을 얘기를 하고요. 이 옴에 걸리게 되면은 엄청 간지러움을 동반을 한다고 합니다.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을 한다고 해요. 스케비스도 한번 보면은 찐득에 의한 피부병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포를 동반을 하고 하는데, 왼쪽 보이면 이렇게 찐득에 의해서 이제 발생을 하는 피부병이고,
이제 딱 봐도 엄청 간지러워 보이죠? 그래서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그 질병을 옴이라고 한다. 그 다음 용어는 이제 티니아 링웜이라고 해서 백선 버짐이라고 하는 질병이고요. 이제 얘는 이제 곰팡이균에 의한 그 피부병이에요. 그래서 이 백선은 우리 몸의 어느 부위에서 발생을 했냐에 따라서 조금 나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첫 번째로 티니아 페디스라고 하면은 이제 페디스가 발이잖아요. 그래서 발에 생긴 백선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좀으로 잘 알고 있고, 그 발가락 사이에 이제 그 곰팡이에 감염이 된 질병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용어로는 애슬리츠 풋이라고도 이제 그 용어가 있고요. 그 뭐 운동선수의 발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무좀을 나타내는 용어고, 그 다음 그 티니아가 언기육, 그 손발톱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손발톱 백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티니아 캐피티스는 머리 백선, 머리에 나타나는 백선. 그리고 티니아 콜포리스는 이제 몸통, 뭐 체부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체부에 나타나는 백선. 그리고 티니아 발베는 수염 백선이라고 해서 수염에 나타나는 백선. 이렇게 좀 종류를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용어는 켈로이드라고 해서 얘는 이제 질병이라기보다는 그냥 흉터 조직을 나타내는 용어예요. 그래서 어떤 상처가 나고 그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그 진피층의 콜라겐이 과다하게 이제 증식을 해서 그 겉에 얇은 그 피부를 밀고서 이제 두껍게 이제 그 나타난 어떤 그 피부 조직을 켈로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그냥 흉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켈로이드도 한번 봐보면 이렇게 이제 피부 겉으로 이제 2차적으로 그 피부 조직이 증식을 해서 보이는 그런 흉터를 켈로이드라고 합니다. 이제 그 다음 용어는 에리스펠레스라고 해서 단독이라고 하는 용어고요. 이 질병은 이제 그 진피, 그 피부층 중에서도 진피의 상층부를 침범을 하는 그 연조직 염증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얘도 세균에 의해서 이제 감염이 돼서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른 피부 질환을 에리스펠러스 단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외피계 쪽에서도 바이러스에 의한 그 피부 질환을 또 나눠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첫 번째로는 헤르페스라고 해서 조금 많이 얘는 이제 익숙한 그 질병이죠. 뭐 대표적으로 1형이냐 뭐 2형이냐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고 했고요. 1형 같은 경우는 흔하게 우리가 좀 피곤하거나 면역이 약해졌을 때 입술 주변에 수포같이 이제 나타나는 게 이제 1형 헤르페스라고 했죠. 2형 같은 경우는 이제 성기 쪽에 나타나는 헤르페스인 경우. 그 다음 이제 루벨라라고 하는 거는 풍진이라는 그 감염병이에요. 그래서 풍진은 절먼 밀스라고 해서 독일 홍역이라고도 하는데, 얘도 이제 아까 그 한센병, 나병처럼 제2급으로 분류된 감염병이에요. 제2급 감염병이고, 얘는 풍진 바이러스에 의한 이제 질병인데, 얘도 이제 그 풍진 바이러스에서 걸리게 되면은 그 처음에는 뭐 귀나 목 뒤에 그 림프절이 비대해지면서 커지면서 약간 통증을 동반을 하다가 이제 얼굴이나 몸 전체에 이제 뚜두두두 발진을 일으키고, 이제 그게 이제 열이랑 이제 같이 동반을 하게 되는 증상을 보이는 게 이제 풍진입니다. 그 다음 이제 비슷하게 이제 루베올라라고 하는 이제 홍역이라는 질병도 있어요. 이제 밀스라고도 하고요. 이제 동의어로 쓰이는데, 이 홍역은 이제 홍역 바이러스에 의한 피부 질환인 거예요. 이제 얘도 감염성이 커서 제2급 감염병으로 똑같이 얘도 분류가 되어 있고요. 이제 홍역 같은 경우는 전염성이 엄청 강해서 이제 이 홍역에 걸린 환자랑 접촉을 했다. 그러면 90% 이상이 이제 홍역에 발생될 확률이 이제 높은 질병이고, 얘도 이제 발열, 뭐 콧물, 결막염 이런 것들의 증상을 같이 보이는 질병입니다. 이제 그 다음 용어는 베리올라 스몰팍스라고 해서 이제 수두가 아니라 두창, 천연두라고 하는 이제 질병이 있어요. 얘도 감염병인데 얘는 1급 감염병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이제 두창 천연두는 이제 두창 바이러스에 의해 생긴 감염병으로 사망률이
엄청 높은 감염병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현재는 좀 사라진 질병으로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1979년에 이제 이 두창이라는 질병, 천연두라는 질병이 사라졌다라고 이제 선언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이후로는 이제 걸렸다는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한 명도 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좀 얘가 좀 관심을 받았던 이유가 이 두창 바이러스에 의한 거잖아요, 이 질병이. 근데 그 두창 바이러스를 이용을 한 그 생물 테러 무기를 이제 개발을 한다, 뭐 이용을 할 그런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관심이 높아진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이미 사라진 질병이고 이제 걸리게 되면은 사망률도 엄청 높은 그런 위험한 그런 질병인데, 그런 바이러스를 다시 이미 사라진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그 바이러스를 만들어내서 무기로 사용을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조금 무섭고 너무 잔인한 그런 일이잖아요. 이런 바이러스를 이용한 무기들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정말 개발이 안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공부할 거는 이제 그 베리올라 스몰팍스는 천연두라고 하는 질병이고 1급 감염병이지만 지금은 조금 사라진 질병 중에 하나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요. 이제 비슷한 게 수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치킨팍스라고 하고, 이제 동의어로 이제 베리셀라라고 하는 이제 질병인데, 얘는 지금도 이제 잘 걸리고 이제 2급 감염병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수두 그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데, 처음에는 약간 열이 나다가 이제 그 발진성 수포가 거의 온몸에 이제 잘 나타나는 그런 질병이 이제 수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바이러스 질환 마지막에 이제 멀트라고 해서 이제 베루카, 사마귀가 있고요. 사마귀는 또 좀 많이 들어봤죠. 바이러스성 표피 종양으로 알려져 있고, 얘가 이제 얘의 그 원인 균은 HPV라고 해서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피부 질병이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피부층 중에서도 표피에 이제 과다하게 그 유두종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서 증식을 하는 질병이 이제 사마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피부 쪽 질병, 마지막으로 암을 볼 건데요. 암은 이제 캔서이고 그 암 종류가 피부 쪽에 발생하는 악성암 종류.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기저세포암이 있고요. 이제 그 암 종류가 크게 이제 여러 개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크게는 이렇게 칼시노마냐, 뭐 멜라노마냐, 뭐 등등등, 뭐 사이코마냐 이렇게 뭐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칼시노마라고 해서 암종의 종류가 나오고 있죠. 두 개가 이제 암종의 종류인데, 첫 번째 피부에 나타나는 암종 종류는 베이젤셀 칼시노마라고 해서 기저세포암이 있고요.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거는 칼시노마, 암종이긴 암종인데 스쿼머스 셀 칼시노마라고 해서 편평세포 암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멜라노마라고 해서 흑색종, 많이 들어봤을 건데 이제 검은색 점처럼 보이는 그런 흑색종이 있고요. 얘는 또 양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악성인 경우, 멜리그넌트 멜라노마인 경우는 이제 그 악성 정말 암이죠. 그래서 암 이렇게 세 종류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외피계 쪽 수술 및 처치 용어를 볼 건데요. 첫 번째 용어는 더마브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더마가 그 피부라는 뜻의 용어고, 이제 브레이션은 이제 찰과 상 뭐 이런 뜻이에요. 어브레이션이라고 하는 뜻이 이제 마모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피부를 마모시킨다 그런 뜻이 되는 용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많이 들어본 이제 박피수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디브라이드먼트라고 하는 용어는 변연절제술이라고도 하고, 동의어로 네크렉토미, 괴사부 제거술이라는 용어인데, 말 그대로 이제 변연절제술은 뭐냐면 괴사부를 제거를 하는 시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괴사라는 뜻 자체가 죽은 조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괴사된 그 죽은 조직을 제거를 하는 시술이고, 걔를 제거를 하면은 제거된 그 부위에서 이제 새로운 그 조직이 이제 새살이 나타나면서 이제 치유가 되는 그런 처치를 디브라이드먼트, 반연절제술, 네크렉토미, 괴사부 제거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커털리제이션이라고 해서 소작술이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그 태우는 시술이죠. 태우는 시술. 그래서 뭐 전기 메스라든지 어떤 열 에너지에 의해서 조직을 그 제거시키는 것, 파괴시키는 것을 소작술이라고 하고요. 이제 그 밑에 크라이오 설저리는 약간 반대되는 원리죠. 커털리제이션은 이제 태워서 없애는 거고, 크라이오 설저리는 반대로 얼리는 거예요. 냉동 수술이라고 해서 얼려서 그 조직을 제거하는 그 처치를 냉동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퍼규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방전요법이라고 해서 고주파를 이용을 한 처치예요. 그래서 고주파 전류에 의해서 전기불꽃을 사용을 해서 살아있는 조직을 파괴하는 처치를 이제 퍼규레이션 방전요법이라고 하고요. 마지막 스킨 그래프트는 피부 이식술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피부를 이식을 하는 거죠. 이 그래프트라는 용어가 이식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피부를 이식을 하는데, 뭐 세부적으로는 이제 뭐 표피, 진피 그 전체를 이식을 하냐, 그래서 이제 전체 피부 이식술이냐, 아니면 뭐 표피나 진피 둘 중에 뭐 일부만 이식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부분층 피부 이식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피부 이식까지 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용어를 공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